예, 좋은 아침입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일정 때문에 한 20분 늦어져서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87자 최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동영 최고위원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찰이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내각이 총체적으로 연루되어 기업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총체적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이 결국엔 부정부패까지 찌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 여러분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청와대와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을 보면서 2002년 차떼기당의 녹은 한나라당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맹렬한 기세로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을 뒤덮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수 혁신은 보수 부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비리 게이트로 새누리당의 변화는 실패했고 거짓이었음이 대기라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시된 친박 실세들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친박 실세들이 거론된 이 메모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 라인으로 구성되어 또다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성완종 회장이 당초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을 죽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다시 이 수사를 맡는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나 검찰이 현직 국무총리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살아있는 실세를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특별검찰관법에 의한 특별검찰을 하든지 특검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일단 검찰이 진실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에 임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모습은 1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신적 상처, 적응하기 힘든 일상생활 때문에 힘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에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길거리로 내몰려 삭발과 단식을 하고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 사회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했던 대한민국은 오히려 비정상의 길로 퇴행하고 있고 진상규명은 정부의 면죄부 수사 방침 때문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4.16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철회하십시오. 둘째,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앞서서 세월호 인양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세월호 인양은 진실과 역사적 교훈을 인양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검토 운운하지 마십시오. 지난 1년 동안 기술적 검토도 끝내지 못했단 말입니까? 우주선을 쏘아올리고 있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기술 부족을 핑계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입니다. 셋째, 왜 하필이면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외국에 나가십니까? 일주기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모여서 추모하는 곳으로 오셔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보면서 임시정부를 세운 선열들에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정도이고 원칙이고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당은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실세 비리 게이트를 파헤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친박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자 소위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의 메모는 진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온갖 게이트로 국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정윤회 게이트, 이제는 친박 게이트까지 부패와 비리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형 비리 게이트야말로 상설특검법 제2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바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60조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국민들이 가장 근심하는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과 혼선을 지적하고 진정한 안보 정당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부패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친박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 몇면을 보아도 한 명 한 명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고의 실세들로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하거나 조율하는 위치에 있고, 현직 이완구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직접 간접으로 지휘하거나 조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 살아있는 권력 실세, 양대 축의 권력 실세를 조사할 수 있을지,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떠받드는 이 양대 축의 핵심 인물들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정당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 이완구, 개인 이병기의 불행이 아니라 현직 청와대 실장과 현직 국무총리가 현직인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정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알아서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랍니다. 성완종 회장은 4월 9일 5시 11분에 집을 나와서 평창동 북악산을 거닐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번민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으면서 죽음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8명 중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4월 9일 북악산에서 생과 사의 길을 헤매던 바로 이틀 후의 그 시각, 이완구 총리는 무엇이 캥겼는지 태안군 군의원 이모 부의장에게 12차례, 그리고 현직 군의회 의장한테는 3차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그 통화의 근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발표되었을 때 총리실의 해명은 성완종 회장과 19대 국회에 들어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친밀함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10수년간 같은 정치적 행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해명처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거리낄 것이 없다면 왜 이렇게 15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성완종 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캐물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국무총리 직위를 이용한 외압은 아니었는지, 또는 증거인멸 시도는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완구 총리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경원 최고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수성가한 기업인이 주겁을 통해 밝힌 성 리스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성 리스트는 또한 친박의 성도 흔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성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의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었지만 그 본질은 찻대기 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제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검찰이 마치 가이드라인을 받은 듯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는 수사안인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수사로 시간을 벌고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나섰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엄정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런지 국민들은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검찰은 지금 정치검찰과 공정검찰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인 이완구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진실을 묻는 의원에게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지켜보자 라는 식의 빤한 답변이 예상이 됩니다. 검찰 수사가 피혐의자들의 면피성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지켜보자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시작이 될 때 바로 그때가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특검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해 둡니다.
우리 당은 이번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정권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한 위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입니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대응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적 규명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오영식 최고위원을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소위 성완종 회장 리스트는 한마디로 친박근혜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에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부정부패의 피가 흐르고 차떼기 뇌물 DNA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이러한 대규모 조직적 불법 자금이 차떼기 원조 정당에 의해서 여전히 자행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들은 또다시 한번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캠프 선대위 부위원장 출신인 성완종 회장이 누구를 바라보고 그 돈을 건넸겠습니까?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는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모 방송에서는 성 회장과 20여 년간 친밀하게 지냈던 지인의 말을 빌어서 성 회장이 지난 12년 대선 당시 수십억 원을 썼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친박 권력 실세들이 성 회장에게 경선과 대선 자금 모금을 위해서 빵 셔틀이 아니라 현금 셔틀을 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완종 회장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수십억 원의 뇌물을 건넸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당연합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또 정윤회 문건으로 비롯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과연 검찰이 전현직 대통령의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때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제를 투입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 실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는 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성남 중원 정완석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남에 제가 갈 때마다 담당 최고위원으로서 정완석 후보의 인기와 지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남 중원은 노동자 서민의 밀집지역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언제나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일해왔던 우리 정완석 후보, 여러분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승희 최고위원을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제7차 세계 물포럼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경루를 당기는 행위를 하는 중 그 상징물이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자살은 대한민국
참혹한 정치판의 민낯입니다. 성완종 회장의 불법 자금 공여가 잘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 여당의 배은망덕한 정치 형태로 성완종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를 따라 서울에 상경한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의 참혹사를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실세들의 뇌물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김무성 당대표 역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권의 실세, 친박의 실세가 대구 연루된 비리 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현역 광역단체장 등이 연루된 비리입니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외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습니까? 특검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최고위층 권력자 관련 비리 등은 특검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1999년도 은로비 특검, 2003년도 대북송금 특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2008년 BBK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 친박 실세들의 뇌물 게이트가 뇌물 공여죄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의 법리 논쟁을 떠나서 이 사건은 2012년도 대선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불법 대선 자금 관련해서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할 경우에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안과 이 사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사건이 터졌다면 당시 한나라당은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현직 비서실장 자체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대통령이 엄정 수사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비서실장, 그것도 세 사람 모두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을 골라 썼는데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 실시 요구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1년이 지났는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제삿날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제삿날에 대통령이 16일 날 27일까지 중남미로 출국하는 일이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비정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여러 언론과 그리고 시민들을 국가 권력의 공권력이 남용을 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숱한 사건들이 아직도 지금 고소고발 중에 여러 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월호 참사 1년 기레기는 사라졌나 라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미애 최고위원에 답변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역 없이 대처하라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말을 굳이 보태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혹시나 성 전 회장의 죽음이나 돈 주신 분이 죽었으니까, 또 일찌감치 정치자금 운운하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됐으니까 하는 그런 법적 핑계와 꼼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자금이라 하든 뇌물이라 하든 사실은 정권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권이 검은 뒷거래를 했다라고 봐지는 도덕적 기반이 허물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개기 수사, 무마용 수사가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국민들은 크게 걱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검찰 인사 라인을 설정한 당사자가 검은 뒷거래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그를 향해 겨누는 칼이 겨누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겨눌 수 있을 것인지 아주 걱정이 되는 것이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심대한 저항을 스스로 초래하게 될 것이라 경고드립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세월호로 숨진 생명과 유가족의 희생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혹시나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 국외 순방을 계획을 했다면 그날의 기억과 약속으로부터 도피하고픈 심리가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의 약속과 책임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대통령께서 먼저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앞서 많은 최고위원님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해외 자원 외교 때문에 경남기업을 파헤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본질이 가려지고 또 수사의 방향도 잘못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에 리스트에 올라왔던 분들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화떼기보다는 좀 남자답게 당당하게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진실을 좀 말하고 검찰도 좀 봐주기 수사 이제 그런 지긋지긋한 잘못된 관행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말씀. 그다음에 오늘 공개 발언의 마지막 순서로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 나갈 도덕적 권위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을 대할 때 진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회피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사후 대응에서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보면 특별법이 규정한 진실규명을 불편해하고 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역력합니다. 대선 공약 파기와 불이행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세 없는 복지가 허구임이 드러나고 오히려 복지 없는 정세가 현실이 됐는데도 또 그리고 정세가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진실을 마주 대하려 하지 않고 매번 정쟁으로 만들어 국민을 편가르고 대립시키면서 지지층의 지지에 기대서 국면을 모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남은 것은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신뢰의 위기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진실을 회피하고 가로막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하면서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할 것이 뻔합니다. 여권 최고위층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인데도 또 심지어 불법 대선 자금의 일단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의 진실 규명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최고 권력 실세들인데 그들이 직책 뒤에 숨어 있으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무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사건에서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정점에 전직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장관들이 있으니 검찰은 권력을 향해 감히 수사하지 못합니다. 국회 정문에 정인 채택조차 못했습니다. 검찰이 몸통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뒤틀린 기업인을 잡는 것으로 체면 치레하려고 사건과 무관한 분식 회계 등 일반적인 기업 비리를 들추는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압박을 가하다가 벌어진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고 권력 실세라는 벽을 뛰어넘는 수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직책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수사든 청문회든 협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야당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또다시 정쟁으로 흐르길 바라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생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 끌어낼 각오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야를 떠나 또 선거를 떠나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